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놓고 도내 남부 3군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옥천은 이미 지급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 보은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두 차례 공모에서 탈락한 영동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영동군 심천면의 한 마을 경로당. 군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지역화폐 가입도 직접 도와줍니다. 두 차례 정부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영동군이 다음 도전을 앞두고 부족했던 지급 기반부터 다시 다지고 있는 겁니다. 영동군은 공모 탈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낮은 지역화폐 가입률을 꼽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투입해 홍보와 가입 지원을 벌인 결과 50%대였던 영동페이 가입률은 최근 60%대로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타고는 다 됐는데 왜 해필 용동은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 용동도 막 지원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로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살림에 보탬이 되고. 먼저 기본소득을 시행한 옥천에서는 5개월간 지급된 424억여 원 가운데 93%가 사용됐습니다. 다만 전체 사용액의 3분의 2가량이 옥천읍에 집중되면서 면 지역의 이동형 마켓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보은군은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신청했고 현재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읍지역 사용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면지역 소비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쓰고 읍에서는 월 이제 6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처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어떤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게끔. 영동군은 정부 기본소득 공모에 재도전하고 그래도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군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군비 부담액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동군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30%에 해당하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남부 3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효한 해법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난 13일 진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 개별 입지로 들어선 공장 주변에 상수도관이 없어서 소방대원들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부터 소방연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공장. 공장 안에 있던 다량의 인화물질로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해당 지역에 상수도관이 없어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위해 수백 미터 떨어진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다는 겁니다. 공장 주변에는 기타 용수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처음에 진입해서 초기 화재 진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근 공장 직원들은 불이 번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는 공장 건립 허가를 내줄 때 소방용수 확보 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해 개발 행위가 가능하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소방 관련 사항은 협의만 있을 뿐 상수도나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장의 경우 화재 발생에 따라 전력 공급이 끊기면 진화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공장 인허가 단계부터 상수도관 설치 등 소방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미국 보스턴과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와 일본 도쿄, 세계적 도시들은 저마다의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너들이 찾으면서 지역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2월 부울경 최초로 바다 위 대교 3곳을 달리는 국제공인 마라톤이 열립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입니다. 이 길을 따라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가 이어집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빽빽한 컨테이너와 바다, 크루즈까지 풍경마다 부산의 매력이 잔뜩 담겼습니다. 바다와 접한 부산의 다리 3곳을 달릴 수 있는 마라톤이 올 연말 열립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공인대회로 국내외 엘리트 마라토너들이 우선 참가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뛸 수 없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와서 부산을 즐기시고 좋은 기록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스코에서 출발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거친 뒤 충무동 사거리에서 돌아 다시 돌아오는 42.195km 코스입니다. 풀코스 5,000명과 10km 7,000명 등 12,000명 규모의 일반인 마라토너들도 달립니다.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과 러너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회 날은 오는 12월 6일. 국제 공인 마라톤 중 유일하게 해상교량 3곳을 달리는 대회다 보니 전 세계에 부산만의 매력을 알릴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따뜻한 겨울을 상징하는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달리고 머물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국제 공인이면서도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는 그런 대회를 육성하고. 문제는 교통체증입니다. 주말 새벽부터 반나절 동안 이곳 부산항대교를 비롯한 부산의 주요 교통망을 순차적으로 통제하면서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 부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충북도청의 개방 정비사업 과정에서 외부로 이식된 조경수의 절반가량이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이식한 수목 249그루 가운데 80년 수령의 울타리 향나무 등 120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경수들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해 손실액 추정은 물론 관리 책임 규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청사 신축을 추진하던 충주문화원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목재문화관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공연장 중복 투자와 사업비 과다 지적에 따라 연수동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호암동 목재문화관 일부를 문화원 공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신축 사업비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며 탄금대에 있는 현 청사는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충청권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부유 쓰레기 집중 수거 작업을 펼칩니다. 환경정비원 6명이 투입돼 장마와 폭우로 대청호 유입 하천 13곳에 밀려든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 30여 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급식소와 식재료 업체, 학교 주변 업소 등 1,200여 곳의 위생 상태와 소비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인 점포와 저가 식품과 매장 내 고카페인 제품 등의 판매 여부도 함께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정년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난 음성 무국중학교 고 김종필 교사의 유족이 학교 발전기금 1,600만 원을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생전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로 봉사를 실천하며 학생 사랑을 몸소 보여준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들은 어려운 환경의 제자들을 위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무국중학교는 기탁받은 기금을 적십자 활동에 참여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